전라북도 전주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현수 장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가슴이 쓸어내게 했는데 충남 홍성에 돼지열병이 음성으로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뭐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하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 지금 모두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돼지열병 번지면 또 큰일이거든요. 예, 저희도 하여튼 명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감사의 농림부 감사도 취소해 주신 걸 알죠? 예, 그 고맙습니다. 정도로 국민들한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불러서 이렇게 격려와 지도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부여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총리님,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반환점에 와 있죠. 한 2년 반.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쭉 읽고 왔어요. 내용을 보시면 참 너무 좋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행동 그대로 하면 최고의 진짜 여기 6번째로 나온 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가 딱 되겠어요. 정말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 반대쪽도 섬기겠다. 적재적소 인사로 고른 인사하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정치의 요체가 국태민안이죠. 네. 지금 국민들은 국가는 태평합니까? 국민들은 지금 편안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중간평가 한번 해주시죠. 예, 걱정하시는 국민도 꽤 많이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합니까? 길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계십니다. 준비 없이 노년을 맞는 어르신들 계실 거고 또 1인 가구로 전환돼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러는 실직자도 계실 거고요. 또 제때 결혼이나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 보기에 미안해하는 그런 아픈 청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입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환점에서 꼭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좀 더 정말 신뢰받는 정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장관님들 가슴을 여미고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가슴을 여미고 생각하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부가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 질의를 한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주승용 국회부회장님, 또 우리 이낙연 총리와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을 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에 1개에 불과합니다.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그렇게 주장해도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 정책에 매달려 있습니다. 농업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태양으로 농사짓는 농업이 태양으로 전력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융합 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쌀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농민 희생 위에 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보고 개선, 보완, 폐기해서 국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문제가 농업 정책이라면 사는 문제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제가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짚고 가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나온 게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마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만 개 아닙니까? 3만 7천 개, 3만 7,200개인데 그중에 지금 우리 7,600명 청년 40살 이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1,600농가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6개 마을에 애기 울음소리 나는 청년 농가가 1명.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 농가들이 몇 가구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을수록 좋겠지요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년을 늘릴까 그 생각은. 아니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거기에 맞게 후계자가 양성이 돼서 계속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런 도지사님도 했고 농해수 위원장도 했고 그런 점에서는 10만 명 정도 농업 여건을 양성했으면 하는 꿈을 그렇죠.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기 그 그림 다시 보면 제가 장관할 때 3만 농가 정도 됐어요. 그래서 5만 농가 추가 양성을 위해서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구마다 한 군데씩 100가구 정도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썼는데 제가 광우병 때문에 물러나 버린 바람에 그걸 못한 것이 지금도 한스럽습니다.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농이 부족하니까 뭐 하여튼 했어요. 뭘 하신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청년농 농업 정착을 위해서 우선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사업 대상자들은 거의 97, 8%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씩 한 달에 공짜로 주어가지고 그 3년 동안 80만 원, 90만 원 주어서 지금 전에 279억, 이번에 30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업 현장의 후계자로 남겠냐고요. 제가 농사꾼이라서 이런 질문 다시 드립니다. 10명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이거 완전 땜질식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 이게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게 농촌 현장에 내려와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비교해서 여유에 있는데 돈 100만 원 주어가지고 내려올 수 있겠냐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렵겠지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작은 발판이라도 삼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농업을 이렇게 패싱을 하냐면 예산은 거의 7%, 9% 올라가는데 농업 예산은 0.1%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정책 자체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 쓰는 게 아닌 게 어느 정도냐면요. 농림식품부 장관은 초대 장관을 지자체에 차출해가지고 장관을 5개월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청와대에서는 제일 비서관, 농림비서관이 몇 개월을 비우고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최고 이치적이 저겁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서 2017년, 18년, 19년 합쳐서 160만 톤을 뭘로 쓰냐? 소, 돼지 먹이는 사료로 이렇게 해서 돈 3조 2천억 원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제가요? 이거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쌀가루거든, 쌀가루. 쌀을 다른 데 유통하면 이제 부정 유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사료로 먹이는데 이거를 근본 대책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은 공급 과잉 시대는 적정 생산, 적정 소비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74만 헥타르의 한 10%를 완전히 단절해서 그거를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위기를 그 마을에 한 10%의 그 절대농지 또 농업진흥지역을 따로 놓아갖고 따로 해가지고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해서 농협과 농민이 함께 그거를 다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 수 있다. 거기에 생산하면 그 문제가 되는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쌀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되니까 정부에서 5만 헥타르를 한번 해보자. 또 그 다음에 5만 5천 헥타르를 해보자 했어요. 뭘 해보자 했냐면 쌀 심지 말고 타 작물로 전환해서 헥타당 400만 원, 500만 원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6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났어요. 2만 헥타르 그대로 성과가 안 난 것이 생산되면 10만 톤씩. 10만 톤 생산하면 또 소, 돼지로 2천억이 날아갑니다. 이거 단절을 해라. 예산은 1%도 안 올리면서 있는 돈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대로 따라서 해주질 않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그 밑에 보세요. 1만 헥타르를 휴경을 했어요. 1만에 280만 원에. 내가 그 다 차관이 와서 절대로 이거 실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1년 보니까 15%. 1만 헥타르 하려고 했는데 1,500헥타르. 이렇게 2만 헥타르 못하고 2만 헥타르 못하면 이 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 20만 톤. 20만 톤이면 20만 톤이죠. 그러면 20만 톤 4천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쌀가루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예, 우선은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료로 쓰는 것은 오래된 쌀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고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의 생산 과잉 문제. 이번에 국회의원님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쌀의 생산 과잉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업 또는 염해가 있는 곳, 간척지 중에 아직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곳, 이런 데부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산이 적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업 예산이 4.7% 늘어서 최근 10년 사이에 증가폭이 가장 높습니다. 총리님, 네. 제가 농사도 짓고 장관도 하고 또 농해수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도요,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누구 한 사람 와서 공부하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다 드릴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농정정책 좀 살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장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농지 7만 헥타르를 가지고 휴경을 하면 그 안에 이 태양광 농사를 같이 짓자. 융합하자.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마을 단위 농촌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지금 17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왔는데 한 개도 안 돼요. 왜? 땅이 안 돼가지고. 조건이 안 돼. 그래서 농협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제일 중요한 게 농협하고 산업부하고 농림부하고 해가지고 저거를 전부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3% 목표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되면 17만 2천 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거기에 20% 청년농을 넣으면 청년농이 2만 8,800 농가가 생깁니다. 농업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여러분들이 3조 2천억을 날리는 그 땅에다가 쌀 생산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뭐랄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하필이면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식량이라는 것은 다소 남더라도 넉넉한 것이 좋지, 만약에 단 5%라도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영농하게 부적합한 것부터 먼저 찾는 것이 옳겠다. 아니 부족하면 외국에 쌀 지금 40만 톤 들어오고 있어요. 훨씬 싼 가격에 기본적으로 90%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쌀은 자급률이 높지만 다른 식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입과 함께 장목의 그 배분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패싱하고 있는가를 다음 또 화면 보십시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FTA에 대응해서. 그래서 무역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돈을 1년에 1,000억씩 내게 해가지고 했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고 또 이계호 장관이 법안을 냈고 다 아시죠? 지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작년 증인까지 불렀는데도 지금 현재 얼마냐? 58억.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에다가 만약 정부가 기업이 안 되면 정부가 보존을 하자. 그렇게 FTA에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데 그 FTA 이익을 보는 기업이 못 내면 정부에서 예산으로 해서 농촌을 살려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증인 신청하니까 오히려 신문사에서 갑질한다고 그래요. 나 갑질 10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이 좀 나서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예.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법안으로 냈습니다. 기업이 못 내면 정부가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뭡니까? 휴경에 대한 돈 280만 원 했는데 오히려 휴경에 대한 거를 제대로 좀 부총님이 보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쌀 정책에 대한 거를 이제 산업 정책으로 생산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내년도 저희가 농업 예산 관련해서 아까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실 10년간 1, 2% 증가해 오다가 저희가 4.7%를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 10%가 넘습니다. 그 지원하는 그 금액 측면에서는 저희도 정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좀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형 직불제 하나만도 저희가 2조 2천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도 한 건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휴경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담당 국장 좀 보내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3초 남았는데 농촌 좀 살립시다. 감사합니다.